안녕하세요. 동바시 대표 김유열입니다. 오늘 쉬는 날 또 이렇게 유튜브에 접속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좀 특별한 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각 지역마다 그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아마 전국적으로는 6천억 정도 시장이더라고요. 그게 농촌 중심지 활성화, 뭐 기초생활 거점, 농촌 자율개발, 종합개발, 또 소규모 개발, 생생마을 만들기 등등 농림부에서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을 개발해 가지고 권역사업이다 이런까지 그동안에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은 지금 과소화를 겪고 있고 점점 줄어들고 있고 농민들이 그리고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그렇게 거대한 흐름 앞에서는 어떠한 정책도 또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마을 만들기가 이제 정말 한계에 봉착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또 국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 알리바바 마인 회장이 그런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타오바오라는 그런 거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 어떤 쇼핑몰 회사인데요. 포털 사이트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 말하자면 옥션이라든지 11번가처럼 농촌을 살리자. 그래서 중국의 전역에 타오바오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마을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청년 IT 전문가를 파견해 가지고 그 청년들이 거기서 어떤 그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마을의 특산품을 팔아주고 또 특산품을 팔아주는 것만 아니라 구매까지 대행을 해주고 어떤 IT와 관련된 모든 일들, 택배 송수신도 해주고 그럼으로써 숨어있는 그런 마을의 자원들이 엄청나거든요. 그런 숨어있는 자원들이 이제 그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죠. 중국 전역에. 그래서 엄청나게 뭐 판매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죽어있는 농촌 마을들이 되살아나고 왜냐면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고령화되고 우리나 뭐 중국이나 그 비슷하거든요 처지가. 그래서 농촌이 다시 회생하는 그렇게 지금 변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도 이 중국 타오바오 마을 전자상거래를 좀 발전적으로 도입을 해서 우리 익산에 아마 전국 최초로 도입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뭐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은 전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된 것은 우리 익산시가 아마 전국 최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그 마을을 한번 혁신적으로 살려보자 하는 차원이 그 마을 전자상거래 제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오늘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농바시 제 50강으로 참 모시네요. 죽어가는 마을 살리기 새로운 대안 마을 전자상거래를 아마 간단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그 이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소규모로 시행을 해본 결과 아주 정말 그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농촌에. 그리고 유튜브에서 농바시를 검색하시면은 이제 저에 관한 동영상 자료들이 한 50가지 넘게 나오니까요. 다양한 강좌를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농바시 대표 농업박사 김유열입니다. 자, 한번 PPT를 통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추진 배경은 4차 산업혁명이 농업 분야하고 접목해 가지고 이제 임기내 일정의 우리 시 공약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실천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농촌이 지금 52%까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과소화되고 있고 또 농업 소득이 감소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농촌 문제를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극복해보자. 그런 것이 이제 마을 전자상거래가 나오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 마을 만들기가 지금 용역사들에 거의 맡겨가지고 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마을 주민을 위한다기보다는 그런 용역사들에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한계점이 있는 거 아니냐. 왜냐, 마을 만들기를 했는데도 엄청나게 돈을 투자했는데도 어떤 하드웨어 사업에만 치중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을에 한계점이 온다 이거죠. 또 여전히 그런 마을은 정체돼 있고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도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럴 때 우리 익산시가 타오바오 마을 전자상거래 사례를 어떤 창의적으로 좀 도입을 해가지고 농가 소득 창출에 중점을 한번 둬보자. 시골에 돈이 들어오면은 마을이 살아날 거 아니냐 이런 측면입니다. 그리고 시골에 많은 소량이지만은 괜찮은 특산품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아이디어도 많고 귀농귀촌이 특별한 아이디어를 발굴해가지고 좋은 특산품이 있어도 유통 판로가 기존의 유통 판로를 또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이용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역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이런 것을 좀 해결해 보자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나오네요. 2013년이면 뭐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중국은 정체되고 있는 마을을 살리고자 알리바바 마이니 회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타오바오라는 그 자회사인데 알리바바 기업과 지자체가 손을 잡고 실은 이제 알리바바에서 이제 이것은 모기업이고 자회사인 어떤 타오바오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쇼핑몰인데 이것도 마을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정책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뭐냐면은 2017년 기준에 가지고 2,800개의 농촌 쇼핑몰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중국은 땅덩이가 크니까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네요. 연매출 6,500억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 1조가 다 되네요. 청년 일자리를 그럼으로써 84만 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냐, 중국의 13,000개 마을에 그런 청년 IT 전문가를 파견해가지고 이분들이 농민들이 뭐 이렇게 컴퓨터를 배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IT 전문가들이 그런 마을에 파견돼가지고 마을의 특산품을 발굴하고 또 팔아주고 구매 대행을 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IT 전문가들이 마을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줬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 시도 2017년부터 2명의 IT 전문가를 선발해가지고 이제 시범적으로 한 1년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이 아까 고령화가 52% 됐다고 그랬잖아요. 거의 뭐 65세 이상의 농민들이 고령화됐기 때문에 뭐 이렇게 컴퓨터를 배워가지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IT 전문가들이 농민들이 생산한 우수한 생산품들을 어떤 그 사이트에 올려주기도 하고 또 블로그로 홍보도 해주고 부족한 IT 역량을 또 이렇게 스마트폰 교육도 해주고 이렇게 운영해 본 결과 호응도가 너무 좋았습니다. 어떤 농장은 매출이 뭐 방문객이 뭐 15배가량 그런 증가된 농장도 있을 정도로 호응도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좀 더 그 실험을 어떻게 보면 실험을 좀 해본 건데 앞으로 좀 확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는 이것을 아주 중요한 공약 사업으로 지금 정한 다음에 좀 더 우리 농촌을 혁신적으로 살리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마을 전자상거래를 더 확대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더 볼까요? 자, 그래서 마을 전자상거래는 당면 과제가 뭐냐면 청년 실업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 귀농 오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참고로 40세 이하 청년 농업인들이 거의 뭐 30% 40%가 청년 농부들이 많이 귀농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제 이런 분들은 IT에 대해서 굉장히 밝기 때문에 IT 전문 선도 농가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령화 문제, 과소화 문제가 지금 농촌의 당면 과제로 남아있죠. 인구 절벽 문제. 그래서 농촌 지역의 정체성이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기존의 마을 만들기 방법으로는 이제 그 한계가 있다 이거죠. 뭐 벽화 그리고 물론 프로그램 활성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 그 기존의 방법만으로 수십 년 동안 해온 마을 만들기 방법으로는 한계가 와 있고 결과적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이거죠. 소득이 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소량으로 나오는 것들을 또 어디다가 개통출하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근본적인 그런 한계가 있었는데 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그런 농촌 체험관광을 시 전 지역으로 확산해서 695개 마을을 대상으로 어떤 특산품을 발굴하고
또 그렇게 발굴된 특산품들을 우리가 사이트에 올려가지고 팔아주자 이거죠. 그러면 마을에 소득이 되고, 또 소득이 마을에 들어오면 이제 또 마을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기금도 늘어나고. 그래서 농민단체라든지 IT 마을 도우미 협력을, 여기다 뭐 IT 전문가를 저희가 많이 뽑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2분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이제 그 예산 청구를 한 4분 정도만, 2명만 더 늘려놨는데, 이제 고정급이기 때문에 이분들로는 한계가 있고 해서 이렇게 그 도우미들을 뽑아서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나가면은, 또 마을 인증제를 통해서 서로 마을 간의 경쟁도 할 수 있도록 하면 마을들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 전자상거래 하는 일은 뭐죠? 이게 가장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을 전자상거래가 하는 일이 지금 중국의 사례를 우리가 이제 창의적으로 아까 도입을 했다고 그랬는데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마을은 일반 뭐 우리가 공산품하고 틀려가지고 무형의 상품이 너무 많아요. 어메니티도 많고 또 어떤 경관자원, 또 사회자원, 문화자원, 역사 문화자원, 인물자원도 많고 이런 농촌다움을 우리가 온라인으로 홍보를 해주자 이거죠. 사실 정보화 시대가 왔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지만은 연세 드신 분들한테 컴퓨터를 배워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IT 전문가들이 그런 마을의 부족한 점을 도와주자 이거죠. 그 다음에 마을 상품을 다양한 사이트에 입점해서 판매를 대행해 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팔아주는 거죠. 소량이지만 팔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설원의 스마트팜 하우스, ICT 하우스에 대한 상담을 해드리고 어디 가서 물어보도 못합니다. 사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외국 제품도 있고 그러는데 컨설턴트들이 이런 것을 도와주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이 응급조치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제도도 우리가 마을 전자상거래에서 하게 된다. 그 다음에 마을 주민 ICT 역량 강화. 그렇죠. 이제 아무리 정책 고령화 됐지만은 또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폰 교육도 좀 해드리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뭐 요즘 무인 트랙터가 이제 곧 나오기 시작하는데 뭐 드론이라든지 3D 프린팅이라든지 IoT 이런 것들도 농업 분야에 활용하라 그러는데 고령화된 농촌에 직접적으로 아무리 이분들을 교육시켜서 하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런 IT 전문가들을 갖다가 공적으로 투입을 해서 사적으로 투입하면 또 다 그분들이 용역사들이 돈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이분들도 중요하지만은 IT 전문가들이 공적으로 이런 일들을 해줄 수가 있다 이거죠. 또 마을 전자상거래 거점 센터를 그런 마을마다 조직화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준비를 하면 이 마을을 살리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살릴 수 있지 않는가, 또 그런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거죠. 자, 마을 전자상거래 하는 일 계속해서 7번째입니다. 마을 특산품을 판매하는데 역시 택배를 받아주기도 하고 보내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렇죠. 바쁜 농민들은 다 이로로 가기 때문에 마을 전자상거래 지원센터에서 이런 일도 대행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빈집에 택배를 놓고 가는 것보다. 그 다음에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자재 온라인 구매 대행. 그렇죠. 인터넷은 유통비용이 없기 때문에 직거래로 구매를 하면 쌉니다. 직접 뭐 물론 농자재 그런 가게 가서 사는 것도 있지만은 그 바쁜 철에는 직접 시내 나가서 참 비료 한 푸대 사는 것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것도 얼마든지 비료 같은 것도 요즘은 온라인으로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금 대행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아주 그 농촌에 그런 농촌다움을 느끼게 하는 농장 소개라든지 농가 맛집이라든지 농가 펜션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이제 하드웨어 사업으로 해놓고 사실상 그 프로모션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민들은 도시민대로 이것이 있는지 좀 모르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런 마을 전자상거래가 해주는 거죠. 대행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사적인 대행이 아니라 공적인 대행이다. 그래서 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해드리기 때문에 마을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수료가 아주 없는 건 아니죠. 보통 뭐 10% 이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엄청나게 주는 거하고는 틀리죠. 사적 용역하고는. 그래서 온라인 소식지도 개발을 하고 마을 상품도 개발해주고 디자인을 대행해주고 브랜드를 개발해준다 이거죠. 또 마을 ICT 공모 사업을 대행해주기도 합니다. 11번째는 마을 포스팅도 해주고 온라인 IT 비즈니스를 개발해서
잘 사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IT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바로 마을 전자상거래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을의 정체의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농촌이 지금 도시가 14% 이상을 고령화 사회라고 지금 20% 육박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도시 지역에. 그 다음에 농촌 지역도 52%까지 진행이 돼서 거의 반절 이상이 65세 이상이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명은 또 올해 지금 뭐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있고요. 한데 기존 마을 만들기 방법은 오랫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게 몇십 년 동안. 그래서 수천억을 들여서 정부에서도 각종 뭐 권역 사업이다,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다, 또 기초생활 거점 사업이다, 종합개발이다, 자율개발이다 해가지고 몇 억씩 몇십억씩 투입을 했는데 농촌공사 대행으로 되게 하죠. 용역사에서 마을의 설계를 이제 하는데 좀 이게 과연 정체된 마을에 정말 한계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실성 없는 마을 설계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역할도 용역사에서 많이 좀 했지만은 이것은 이제 가능성입니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그게 마을 전자상거래라는 것이 나오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유무형의 그런 소량 상품에 대한 그런 판로 애로를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마을의 유무형의 농촌 자원, 이런 것은 이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온라인 홍보를 좀 해드리는 것도, 어떤 IT 전문가들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정체성 분석을 계속 여섯 번째로 해보면은, 우리나라 그 도시 지역은 그래도 좀 덜한데,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은, 농촌 지역, 그 정부와 그 고령화된 이런 농촌 플러스 도시까지 다 해당되네요. 농촌 고령화로 인한 온라인 활용 능력 사각지대가 바로 이제 IT 혜택이 최하다. 그래서 어떤 그 고령화된 농민들에게 어떤 58.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아주 낮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정체된 마을에 아무리 훌륭한 그런 하드웨어 사업을 보급을 하더라도 이제 정말 소프트웨어 운영 능력이 없어가지고 방치되고 있는 마을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잖아요. 이런 것들의 단점을 좀 보완하는 것이 바로 마을 전자상거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기반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인센티브도 주고 공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또 그동안에 그 방치되고 있는 각종 기관의 인프라도 재활용을 하는 방안으로 해서 경비 절감할 필요성도 있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마을 전자상거래 육성 기반 조성에서 유무형의 마을 상품을 전자상거래로 촉진을 해야 된다. 농촌 체험관광 상품이라든지 또 육초산업화 농가 상품이라든지 뭐 마을에 각종 그 아주 그냥 고향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또 계절 상품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계절에만 나오고 소량이기 때문에 상당히 판로에 애로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어떤 패키지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을 전자상거래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마을 만들기 주체들과 협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마을 전자상거래를 하되 그런 유형이라든지 무형을 불문하고 온라인의 그런 혜택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알게끔 그러면 그 농촌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또 방문하게 되고 사실 몰라서 어떤 것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정보는 많지만 그래서 마을 전자상거래 우수마을을 지정해서 또 시범적으로 확산하기도 하고 또 개별 경영체 단위 마을 상품 전자상거래를 추진하는 것도 합니다. 그래서 마을 상품 전자상거래를 위한 그런 마을을 육성하는 일이 또 중요하죠.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이라 해서 스마트폰 뭐 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사실 뭐 스마트폰이 뭐 3살 먹은 애기도 지금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경험이 풍부한 그런 노인들도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기본적인 것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처음부터 막 뭐 이렇게 좀 어렵게 생각하고 그러고 또 정책 관심이 없어서 그러지 공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중간에서 전문가들이 보통 그 노인들에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스마트폰 교육되고 역량 강화도 시켜주고 또 활용도도 알려주면은 더욱더 인생이
삶의 질도 올라가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냥 뭐 그냥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뭐 컴퓨터 학원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 마을 전자상거래가 정말 고령화된 사회에 농촌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러면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 대행을 해줌으로써 굉장히 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타오바오 마을 전자상거래가 아까도 보였다시피 6천억 그런 매출이 올릴 정도로 성공적으로 모델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지역에 창의적으로 도입을 한다면은 좀 더 마을 전자상거래가 우리 현실성 있게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농민단체 등과 어떤 그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 다음에 마을 전자상거래 지원 센터를 설립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수요자 중심의 소규모 마을 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일이 필요하고, 이것은 사실 농민들이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고령화된 농민들에게 그런 소규모 마을 상품을 개발하는 일도 쉽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이 온라인과 어떤 농업이 합쳐져 가지고 이것이 소규모 마을 상품을 만들어내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상품 전자상거래 우수 마을 인증제를 해가지고 많은 마을들이, 익산에도 이제 695개 마을이 있는데 어떤 풍광이 경치가 좋고 또 어떤 그동안에 익산의 뭐 북부 지역에 주로 이제 그게 편중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은 춘포면이라든지 오산면이라든지 뭐 왕궁면 이런 데도 사실 숨어있는 자원들이 많아요. 이런 그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그런 그 마을의 유무형의 자원들을 좀 개발해 가지고 온라인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소비자들에게. 그래서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우리 익산을 골고루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마을 전자상거래 할 일이다. 그 다음에 마을 전자상거래는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됩니다. 왜냐, 이제 인터넷상에 소비자들이 농촌다움을 느끼고 또 그런 농촌의 고향 냄새가 나는 그런 농산물들, 신뢰가 있는 농산물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자식들에게 주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믿고 구입하게 된다면은 이제 일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제가 그걸 보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농촌이 저절로 활력화 되는데 이 마을 전자상거래가 어떤 소득과 연결돼 가지고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소득이 들어오기 때문에 젊은 귀농인들이 이제 거기에 정착을 한다 이거죠. 이사를 오고. 더군다나 스마트팜까지 이분들은 IT에 밝은 애들이잖아요. 젊은 청년들이. 얘들아 지금 젊은 청년들은 정말 IT에 밝고 또 의욕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합쳐져서 마을이 굉장히 활성화될 걸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분야는 좀 확대돼야 된다 생각이 들고 또 평가 체제를 구축해 가지고 어떤 그 손익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단순히 마을 전자상거래가 그런 농산물을 팔아주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농촌과 도시를 연결해주는 그런 IT를 그 훌륭한 도구를 이용해서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가는 과정이다. 그럼으로써 농촌도 살고 도시도 사는 상생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이거를 기대효과를 간단하게 한번 보면요. 마을의 유무형의 상품 대행으로 판매 대행으로 정상적인 효과입니다. 브랜드 사실 뭐 각 지역마다 특산품이 굉장히 브랜드 그런 효과가 내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러지 소량이고 그래서 브랜드 가치를 증가시킨다. 마을에 훌륭한 것들은 또 효과적인 상품 및 마을 홍보를 하게 된다. 그렇죠.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오픈되기 때문에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숨어있는 뭐 마을의 기초자원, 뭐 경관자원, 뭐 인적자원 이런 것들도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홍보함으로써 그게 또 도시민들이 가고 싶어하고 또 교육 농장도 많이 있잖아요. 농촌에 교육적으로도 가고 싶어하고 찾아오는 농촌을 복원하는 역할도 마을 전자상거래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을 소득원 발굴로 청년농의 귀농, 그렇죠. 이제 돈이 들어오는 농촌이니까
이렇게 이제 귀농 귀촌인들을 또 마을에 유도를 올 수 있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또 IT 그런 도우미 역할을 하면서 마을의 생산품들을 공동으로 수집하고 팔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면은 굳이 고령 농업인들이 자기가 직접 안 해도 이렇게 대행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마을이 살아난다 이거죠. 그래서 마을 전자상거래 확대로 그런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고요. 그래서 마을 전자상거래 정상적인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 마지막으로 정량적인 효과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기존 마을 만들기가 이제 뭐 살기 좋은 마을이라고 해서 항상 그 인프라를 편하게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벽화 그리고 또 그 마을 그 노인들에게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으로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뭐 이렇게 난타를 한다든지 또 댄스를 한다든지 뭐 장구를 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직접적으로 소득하고는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없어서 권역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소득을 창출해야 하거든요. 근데 손님들을 찾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방법도 좀 부족하고 이런 마을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마을 전자상거래다. 그래서 권역사업 같은 경우 각 지역마다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하드웨어 만들어 놓고 활성화센터 만들어 놓고 뭐 소고기 체험장도 만들어 놓고 펜션도 지어 놓고 하지만 일단 누군가 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온라인상에 훌륭한 콘텐츠들을 이 IT 전문가나 IT 마을 도우미들이 협조를 받아가지고 팔아준다면은 마을 상품의 매출이 현재보다 30% 이상은 증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농촌 체험관광이라든지 체험관광 포털 사이트를 뭐 운영하는데 좀 지원도 해주고 그 다음에 권역사업에 필요한 것들 펜션이라든지 동아리방이라든지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IT를 통해서 블로그라든지 카페, 밴드, 뭐 페북 이런 것들을 그분들에게 맡기지 말고 농민들이 알아서 해라 하지 말고 이렇게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공적으로 투입돼 가지고 어떤 마을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면은 앞으로 도농교류는 50% 이상 증가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익산시 같은 경우에 죽어가는 마을을 살리기 위한 고육책으로 기존의 마을 만들기 방법에서 좀 탈피해서 새로운 혁신적인 방법을 지금 중국의 타오바오 특히 성공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그래서 마을들이 다 지금 소득이 창출되니까 엄청나게 지금 살아나고 있잖아요. 13,000개 마을이. 그리고 지금은 뭐 그때 2015년 기준이니까 지금은 1조 원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을의 모든 상품을 팔아주는 그런 마을 전자상거래 또 상품뿐만 아니라 그런 부수적인 일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택배를 뭐 받고 심지어는 뭐 그 요즘 뭐 전자민원이라고 해가지고 뭐 등본 하나 띄는 거 뭐 등기부 등본도 전부 등기소 안 가고도 뛸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마저도 민원 처리도 이분들이 마을 IT 도움이라든지 IT 전문가들이 도와줘가지고 이분들이 정말 고령화 됐지만은 정보화 사회 또 4차 산업혁명의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또 마을이 살아나고 마을이 소득이 들어오니까 마을이 살아나고 귀농 귀촌을 유도하고 하면은 우리 익산시가 아마 시범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지금 이게 정책 사업으로 아마 진행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어서 미리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제 마을 살리기는 이제 정말 기존의 방법으로도 좋지만은 그것과 병행을 해서 중간 조직도 좋고 전문적인 중간 조직이 우리와 협력을 해서 또 현장에 또 그 현실성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을에 직접 살고 있는 IT 도우미들을 멘토로 지정해가지고 14개 읍면동에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IT 전문가들이 그런 농민들이 부족한 부분 또 마을이 부족한 부분 역량을 채워준다면은 마을 전자상거래는 정말 성공적인 정책으로 정착이 될 거로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죽어가는 마을 살리기 새로운 대안 마을 전자상거래 농바시 제50강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영상 아래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쉬는 날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